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정부에서 로봇 시장을 15조 원대까지 끌어올리겠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로봇이 미래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이슈를 한번 볼게요. 정부가 2023년까지 제조 로봇을 70만 대 공급하고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스타 로봇 기업을 2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1,000억 원 이상 되는 로봇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죠. 10개 다 안 됩니다.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재 5위예요. 근데 이제 4위로 도약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머지는 됐고,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자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신산업이다.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문 대통령이 발언을 하셨죠. 네. 그래서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신문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조 로봇 활용 분야는 뭐 세계 1위다.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 뭐 1만 명당 로봇 활용 대수는 뭐 710대로 세계 평균 85대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거죠. 이 제조업 쪽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이쪽으로 집중돼 있다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섬유나 식음료, 여러분들 섬유 쪽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부분 다 이제 수작업으로 처리를 하죠.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일자리 굉장히 줄어듭니다. 지금 최저시급 뭐 올리는 거 얘기 나오는 게 뭐 섬유라던가 이런 쪽에 공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제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저시급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올라간 거죠. 일반 알바생들이 너무 적게 받는다고 올린 게 아니에요, 최저시급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사실상 로봇이 이쪽 분야로 로봇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최저시급을 올린 이유가 없게 되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런 분야로 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로봇을 발전시키겠다. 아, 여기 나오네요. 중국,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서 5위 수준이지만 4위랑 격차가 크다. 우리나라는 뭔가 있으면은 이제 선진국들, 이렇게 로봇이나 이쪽 기술력의 선진국들 하고는 뭐 격차가 많이 크다. 일단 뭐 규제나 이런 거부터 많이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그나마 로봇 산업은 조금 풀려 있는 편이긴 한데도 아직도 뭐 미비합니다. 그래서 뭐 15조 원까지 뭐 얼마 남지도 않았죠. 4년 뒤에 15조 규모로 확대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같아요. 뭐 의료 아까 얘기 나오는데 이쪽은 자연스럽게 뭐 스마트 팩토리랑 해가지고 다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업률 같은 경우는 개선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3D 업종 같은 경우는 사람이 힘들게 일 안 하고 그런 쪽은 다 이제 로봇한테 맡겨버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돌봄이나 의료 요쪽 얘기가 나왔죠. 예, 웨어러블은 이제 근력 강화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쪽이 많을 거고, 물류는 이제 뭐 무거운 물건을 들어다 주는 거, 의료는 이제 수술 로봇들 많이 나오죠. 돌봄 같은 경우도 이제 케어 같은 경우가 나오고, 케어 로봇 같은 경우가 나오고,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는 요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최근에 나온 정부 정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로봇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단 1순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고영이라는 기업을. 네, 이 고영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원래 전자제품 검사 장비 업체, 이 업체로 세계 1위예요. 이 기업이 1위다. 그 깐깐하기로 소문난 독일하고 일본이
굉장히 깐깐하죠. 이쪽에서도 안 돼요, 고영한테.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3차원 전자부품 뭐 검사 장비 분야에서는 11년 연속 세계 시장 1위예요, 점유율이. 그리고 그 아까 독일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에 있는 이제 세계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세계 최고가 이제 지멘스입니다. 지멘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멘스 암베르크. 여기서 고영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일단 이것만으로도 고영이 무슨 기업이야, 외국에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멘스가 고영 제품을 사용한다, 이 얘기 듣자마자 고영 기계 우리도 쓸래라고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영이 지금 굉장히 차근차근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투자 분석 업체 이제 CLSA가 선정한 세계 10대 로봇 기업으로 뽑힙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로봇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봇 글로벌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영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예요. 그냥 이 기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놀랍고 기적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다는 게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 분야 얘기 나왔죠. 뇌수술 로봇이 내년에 미국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래가 굉장히 창창한 기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비중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게 고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다시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조정을 뭐 가파르게 잘 받았어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다중천장 만들었죠. 보시면은 천장을 요렇게 계속 이쁘게 만들고 있죠. 다중천장을 만들었어요. 천장이 많아. 그렇죠. 다중천장을 만들고 강하게 밀렸다. 이 종목은 요런 종목이다. 강하게 밀렸다. 요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기업이에요. 가격에 대해서 부담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10만원 아래에 있을 기업이 아니에요. 절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0만원 아래에 있을 기업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발전할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나오고 쉬고 반등 나오고 쉬고 할 때 이렇게 쉴 때 좀씩 분할로, 물론 한 85,000원 전후까지 내려와 주면은 편안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5,000원 이하를 준다, 굉장히 편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도 지금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오면은 천천히 조금씩 모아갈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이런 로봇 관련주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망한, 오래 유망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유망한 기업이에요. 워낙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인지도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유망한 기업이다 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래컴퍼니를 소개해드릴게요.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복강경 수술 로봇으로 유명하죠. 미래컴퍼니 복강경 수술 로봇. 뭐 이거는 재작년에 식약품으로 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복강경 수술 로봇. 이게 레보아이일 거예요. 레보아이를 출시해서 요게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수술을 할 때 환자의 몸에 1cm 미만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을 뚫어서 이게 팔이 4개가 돼 있어요. 팔 4개 부착된 수술 도구를 삽입해요. 그래서 의사가 영상을 3차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집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가
굉장히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구나 해서 미래컴퍼니가 또 강력한 로봇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컴퍼니라는 종목.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좀 더 깔끔하죠. 차트가 아까 고영보다는. 고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아래 꼬리도 좀 달리고 많이 달리고 했었는데 이거는 깔끔하죠. 그냥 바닥 찍고 올라와서 약간 역헤드앤 숄더를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 나오죠. 역헤드앤 숄더를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올라와서 하면은 이 구간이 어깨쯤이 되겠죠. 이렇게 구간이 어깨 정도가 될 거고, 그럼 지금 정도면은 금요일에는 이제 매수 타임이 왔었어요. 한 63,000원 정도면은 뭐 63,000원, 64,000원 이 구간이면은 꽤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느냐, 이 정도로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또 좋은 모습을 나오게 되겠죠. 69,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67,500원에 어정쩡하죠. 차라리 조금 더 밀려서 조정을 받거나 63,000원에서 63,000원 안 올 것 같다라고 하면 뭐 64,000원이다. 63,000원 전후 이렇게 해서 좀 천천히 모아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69,000원을 넘어가고 안착하는 게 확실시 되면, 지지력 테스트 받는 게 확실해지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의료, 케어, 돌봄, 뭐 섬유, 그리고 이런 쪽인 거잖아요. 물류 이런 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 로봇 쪽 관련된 종목들이 집중을 받고 있다. 정부 정책 이렇게 나온 다음에 집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로보스타 이 종목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름부터 이제 로봇 냄새가 풀풀 풍기죠. 이 종목은 원래는 이 종목이 로보스타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이송 로봇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사업으로 2차전지, 자동화 설비 뭐 이런 쪽도 하고 있고, 수직 다관절 로봇이 있습니다. 다관절 로봇으로 수주로 이제 원래 디스플레이 쪽이 원래 했었다고 했잖아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쪽이라고 했잖아요. 수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편중돼 있던 매출을 다변화하는 이런 과정을 매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될 만한 이런 기업으로 뭐 리포트도 나오고 하고 있죠. 이게 엮여 있는 그룹이 LG전자예요. LG전자에서 인수를 하면서 더 화제가 됐죠. 그래서 LG전자는 미래의 성장 먹거리로 로봇에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뭐 로보스타 인수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뭐 보사노바 로보틱스라던가 여기도 30억 이상 34억 정도, 환율 계산은 다시 하면은 또 계속 바뀌니까요. 약 34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제 투자를 계속 하기로 했고, 그리고 뭐 감성인식 분야에서 뭐 높은 기술 가진 뭐 인공지능 기업 해서 스타트업입니다. 뭐 아크릴이라던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로봇 솔루션 기업, 뭐 교육용 로봇 분야의 강점 가지고 있는 로보티즈라던가, 아니면 웨어러블 쪽인 이제 이것도 스타트업인데 SG 로보틱스, 그리고 뭐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CES에서 클로이라는 로봇을 선보였죠. LG전자는 실제로 로봇을 만들어서 출시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거를 가정용으로도 쓰겠다. 근데 호텔 서비스랑 이제 뭐 카드 로봇 이런 쪽으로 보이면서 호평을 받았었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에서도 로봇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리고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랑 같이 보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을 돌파해 있는데 조정 구간에서 뭐 27,000원 부근까지 눌리면은 뭐 관심 가져볼 만 하겠죠. LG전자는 제가 1월 달에 연기금 수급 좋은 종목으로 해서 이거는 그냥 편입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1월 21일이었나 그럴 거예요. 네, 이날 음봉 나온 날이었을 거예요. 이날 제가 이건 그냥 편입하시면 됩니다 해서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해서 뭐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포트를 짠다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 같은 경우 반등시 매도인 것 같고 LG전자는 편입해야 되고 뭐 자금이 크신 분은 레버리지를 같이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1월 21일 영상을 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LG전자는 기술력이 정말 좋은 혁신기업인데 혁신기업인데 약간 보수적이긴 해요. 기업이 삼성하고 좀 다르게 보수적이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스마트폰 시장에선 뒤처져 있지만 기술력이 뒤처지는 건 아니다. 대신 안정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업은 이제는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느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너무 스마트폰에만 얽매여가지고 이 기업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죠.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게 LG전자 같은 기업이 그 미세먼지랑 엮여서 공기청정기랑 엮여갖고 이렇게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그거는 하나의 핑계죠. 더 올려보내야 되는데 핑계거리를 찾다가 그냥 미세먼지를 붙인 거예요.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사이맥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께서 몇몇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 7,000원대 정도 되는 종목 없느냐. 요즘 커피 좀 괜찮은 커피 마시면 한 7,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7,000원 전후되는 만원 이하 7,000원 전후되는 종목은 어떻게 있느냐 해서 찾아놨던 게 요거예요. 사이맥스하고 다음 종목 두 가지를 제가 찾아놨었는데, 이게 7,000원대를 살짝 걸치면서 이렇게 7,000원대 왔는데 이게 자꾸 8,000원으로 올라와서 이거를 소개를 해 말어 하는 순간 급등을 해버렸어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자, 사이맥스는 원래 반도체 제조 자동화 설비 업체죠. 반도체 제조 자동화 설비 업체. 그리고 여기는 삼성전자랑 얽혀 있어요. 삼성전자 1차 벤더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노인케어 서비스, 아까 계속 나왔죠. 케어 쪽 나왔었죠. 노인케어 위한 의료용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업체다. 그냥 삼성전자 1차 벤더 이거면은 뭐 얘기 다 했죠. 로보스타가 LG라면, LG에서 인수한 기업이라면 사이맥스는 삼성전자랑 얽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조정을 받아야지만 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9,000원 이하를 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안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당분간은 조금 쉬어갈 때 조정 구간을 그냥 기다려서 천천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날라가 버려서 그 질문 들어왔을 때가 이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 최근 요 구간에 7,000원대 로봇줄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기업 두 개 중 하나인데 먼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9,000원 전후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천천히 모아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하고 또 같이 봐둔 게, 제가 두 종목을 7,000원대를 받았는데 큐렉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들이 LG전자 빼고는 생소한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로봇에 관심 없는 분들은. 그런데 큐렉소도 굉장한 기업입니다. 사실은 사이맥스랑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서 그래요. 이게 방금 노인케어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이쪽 분야의 케어 쪽에다가 신경을 쓰겠다라고 계속 하잖아요. 뭐 치매 책임제도 하고 노인 쪽에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제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큐렉소 같은 경우도 이쪽도 해당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예 그냥 수술 로봇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아예 큐비스라고 LG전자에서 클로이를 내놨다면 큐렉소는 큐비스라고 해서 애초부터 이걸로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척추 수술 로봇이 있고, 큐비스 스파인인가 그럴 거예요. 철추라고 쓰는 척추 수술 로봇이 있고, 그리고 정형외과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라고 해요. 요거는. 그리고 자, 다음
이제 요거는 발판 기반형 보행 재활 로봇인데, 요 기업이, 이 큐렉소 기업이 유명해진 게 그겁니다. 그 현대중공업의 로봇 사업부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게 요거예요. 발판 기반형 로봇 재활 로봇. 그래서 모닝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쪽을 이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은 또 하나 들어보신 게 VR이라고 가상현실 있죠. 이쪽 VR 소프트웨어를 치료에 적용해가지고 이제 연령층 다양하게 뭐 다 이제 재활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 그리고 큐렉소가 대단한 게 전 세계에서 4만 건 이상 수술을 이행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의료사고가 없다. 기술력은 참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투자 비용이 아직 커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재밌는 기업입니다. 여기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가 야쿠르트고, 야쿠르트의 모회사는 팔도예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얘네만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탄탄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 서비스를 큐렉소한테 이렇게 넘겨줬어요. 물류 쪽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 가지고 이제 적자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뭐 기업 자체에 상장돼 있는 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영업이익이 흑자가 한 번씩 나요. 물류 서비스 쪽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감사 보고서나 이런 쪽에서 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4년 이상 뭐 적자 기업이면은 또 이제 관리 종목 지정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은 좋고 모회사도 좋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뭐 그런 쪽을 이제 뼈 절삭 관련 수술 로봇 이쪽으로 집중해 가지고 로보닥 서지컬 시스템 뭐 이런 쪽을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공급하고 있다.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종목이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때 만들었던 부분을 아직 하락 추세를 벗겨내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밴드 안에서 있죠. 계속 이 밴드에 있다. 그래서 지금 중심선 정도로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중심선 정도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약간 올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단으로 가도 6,500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로 6,500원까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요 밴드 있잖아요. 하락 추세 밴드를 돌파하면은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그때 매매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대충 한 7,300원에 7,400원을 돌파해 줘야겠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점점 내려옵니다. 이거는 저항 가격은.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7,300원에 7,400원 정도 돌파해 주면은 시세가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메인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한 거는 고영은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소개를 안 해드릴 수 없고, 사이맥스랑 큐렉스 원래 두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즐겨 매매하는 기업이 스맥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요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여기는 뭐 공작기계랑 뭐 이제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인데, 이 종목이 한 2,800원 정도 이하 내려가면은, 원래 여기까지 오면 제일 좋아요. 2,700원까지 오면 제일 좋은데 안 올 것 같죠? 여기까지 오면은 제일 좋아요. 여기는 거의 뭐 무조건 지켜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정말 2,700원 부근이 온다라고 하면은 매매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고, 아니면 한 2,800원 전후만 와도, 2,800원 좀 아래 요 정도만 돼도 천천히 모아볼 수 있는, 이게 로봇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엄청 시총이 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고영 정도가 좀 큽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썩 이렇게 큰 비중을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고영 정도만 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한 5%에서 10% 안쪽으로 작은 비중만 매매를 하시고, 정부에서도 지금 관심 갖고 로봇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정책 수혜주 같은 거.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보고 이
종목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유진 로봇이든 뭐 다사 로봇이 이제 DST 로봇으로 바뀌었죠. DST 로봇이든 퍼스텍이든 이런 거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종목들만 말하는 겁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로봇 청소기나 이런 쪽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쪽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이쪽이잖아요. 의료 관련 쪽, 케어 관련 쪽, 물류 관련 쪽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정부에서 로봇 청소기 관련주를, 로봇 청소기 쪽을 우리가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진 로봇을 꺼내 와야죠. 근데 그런 쪽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말하는 거를 팩트를 그대로 확인해 가지고 종목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 정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확실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로봇은 미래가 맞아요. 로봇이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맞으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등에서 로봇주가 요즘 그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각광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기회를 한번 살려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런 종목들 관심 정보에 넣어놓고 한번 이제 조정 구간에서, 절대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조정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로 모아보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 중 하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 그리고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만 해도 자료보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